여기 주말을 맞아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마트 안 한 미국인 직원이 셀프 계산대로 향하는 한국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김새를 느꼈는지 재빨리 달아나 손목을 잡아끌고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월마트에서 매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 케일라라고 합니다. 텍사스 지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4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 월마트는 제게 유독 친숙한 곳인데요. 어린 시절 제 아버지도 월마트에서 경비대장으로 일하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라온 저는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죠.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출근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데워주신 우유를 마시며 아침 인사를 나누곤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평범하고 소박했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1년 전 10월에 그날 아버지는 월마트에서 일하시던 중 강도를 만나 오류 강도는 총알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주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으로 나가 인간관계를 자초하셨는데 ES 근무하셨고, 손님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보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진 방향으로 표류하게 되었어요. 저의 모국인 미국은 선진국의 많은 나라의 선망을 받는 국가이지만 그 안에 유심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저 또한 10년 전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미국 사회에 많이 실망하게 되었거든요. 아버지를 잃게 된 당시의 충격은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색깔리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피해 그 사건은 저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기록적인 사건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나날이 약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예체능을 전공하는 미술 꿈나무였지만 아버지를 잃은 이후로 레슨비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 하셨기에 저는 징계의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코스모스처럼 소녀 같은 여린 마음을 가지셨거나 곧바로 취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다 사망하게 된 월마트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 사정을 딱 생각한 점장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의 죽음을 신경 쓰지 않냐고 묻기도 했죠.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는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곳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장소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장 많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는 주저앉아 있을 틈조차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고, 그렇기에 아버지가 평생 일했던 곳에서 책임감을 지니고 일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제 경험만 보아도 알 수 있듯 미국 내에는 이런 사건 사고가 그렇게 신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미국 내에는 이미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총기와 마약이 두 가지는 정말 최대 골칫거리에, 그리고 월마트와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두 가지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총기와 마약성 진통제 모두 월마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든 사실 월마트는 몇 년 전부터 총기 판매에 뛰어들었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 월마트가 다른 온라인 매장들과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불법과 필요했고, 정영진은 총기 판매라는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월마트 내에 있는 총기 판매 상점에는 총기를 원하는 남성 고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물론 전문적인 총포상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다양한 총기를 판매하는 건 아니었지만 탄약과 소총 같은 것도 팔았죠. 저는 물통 창고에 쌓인 총기를 볼 때면 아버지가 떠올라 일부러 그쪽 창고는 피해 다니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월마트 내에서 총기 소지는 전혀 불법도 아니었고 제재도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총기 사고가 일어난 후에도 폭력적인 게임 총대만 금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마트 내에 누군가 총기가 보이도록 착용하고 돌아다녀도 제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2015년도에 월마트에서 총기 총사가 벌어졌습니다. 2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고 회사 내 직원들은 월마트의 총기 판매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꺼냈어요. 하지만 정영진은 무시무시한 총기에서 발생하는 짭짤한 수익을 포기하지 않더군요. 우리 매장에서 총기를 비롯한 무기 종류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상당했어요. 드라마의 문제가 터진 이후 총기 판매 중단 압박에 시달리던 본사에서는 쇼핑 고객이 총기를 드럼에 넣고 다니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 절충안을 공표해서 상황이 일단락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기력 판매를 금지하고 무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15조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로 가족이 다 다친 후에 생필품을 구입하는 마트에서 총기를 판매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게다가 총기와 관련된 사건만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사건도 있었어요. 바로 월마트가 판매하고 있던 마약성 진통제 오코이드 미안 오남용 문제도 미국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죠. 월마트에 약국도 있고 그 약국을 통해 처방전이 있으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판매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문제는 이 오코이드 월마트에서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월마트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마약성 약품을 판매했지만 결국 상가격의 마약 중독자들은 더욱 늘어났고 월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월마트는 일부러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매장 내에 약국에 있는 약소들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인건비는 줄이고 더 바빠진 약소들은 혹시나 섞여있을 가짜 처방점을 걸러내지 못했죠. 아버지 때부터 월마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월마트의 구성원으로 우리 회사를 많이 사랑한 저는 이런 행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처방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약소들은 바쁜 절차 속도에 쫓겨 마약 중독자들이 가져오는 처방전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여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됐거든요. 게다가 이런 중독자들의 정보는 다른 지점에서도 처방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도 월마트에서 그런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됐어요. 그 탓에 한쪽 지점에서 거부된 방점이 다른 지점에서는 통과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월마트에서 판매량이 진통제가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우가 아니라 마약 중독자를 양산하게 됐다는 책임은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 월마트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자 월마트의 직원으로서 우리 회사가 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게 마트 곳곳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관리자의 자리까지 왔고 그동안 저는 더 가민해지고 저희 어머니도 점차 마음을 다잡아 가셨죠. 그나마 제가 고된 마트 일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루하루 좋아지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가만하던 어머니는 저의 권유로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슬픔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제가 빵찜을 권한 이유는 따뜻한 공기와 맛있고 호불한 빵의 향기가 어머니를 위로해주게 바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대로 어머니는 점차 밝아지겠죠. 가게를 오픈한 지 1년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텍사스의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 아저씨 다 매일 저희 어머니의 케이크 가게 찾아왔죠. 처음에는 딱딱한 표정에 가까이 하기 힘들어하던 어머니였으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저씨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아저씨의 이야기를 하며 웃음을 짓는 어머니를 자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얼마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아저씨의 발길이 또 끊겼어요. 물론 두 분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긴 했지만 사귄다거나 장례를 약속한 것은 아니었기에 어머니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곁에 있다가 사라진 아저씨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는지 어머니는 어느새 웃음을 다시 잃어버리셨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오열하는 엄마를 봤다면 걱정이 덜했을 텐데 제 생각 때문인지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는 어머니가 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저씨가 계셔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들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곧 어머니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바로 월마트가 몇 군데 지점에 만들었던 셀프 계산대를 철수하면서 오히려 직원이 더 늘어나게 됐거든요. 본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십억을 들였던 기기를 철수하고 경력직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다시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셀프 계산대 철수에 대해 회사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설명하기는 했지만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죠.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다려는 사람이 2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걸 회사 측도 알게 됐거든요. 직원이 없는 셀프 계산대에서 잔도를 절도한 거나 실제 카드가 아닌 기프트 카드로 결제하는 척만 하고 그 다음 이용자에게 자기들 물건 값을 덤터기 씌우는 신종 사기가 늘어났어요. 결국은 이로 인해 피해보는 선량한 고객들이 많아지자 회사에서는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결책을 반부해야 했어요. 그리고 결정된 것이 바로 셀프 계산대의 철수와 영수증을 확인할 지구를 충원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이 셀프 계산대가 시작될 무렵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트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절도 상황을 생각보다 자주 마주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절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저희처럼 큰 마트에는 청원 경찰이 있어서 흉기를 지니고 와서 절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몰래 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점차 늘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셀프 계산대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의 마트나 매장은 셀프 계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를 보게 됐어요. 믿을 수 없었죠. 똑같이 설치했는데 왜 한국과 미국의 사정이 이렇게 다른지 궁금해졌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뉴스를 보며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걸 보여준 건 직접 3사인데 한국을 배치마킹하기 위해서 한국마트에 전학 출장을 갔다 오자고 하더군요. 우리가 제대로 된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국의 성공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마트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저와 한국의 인연이라고 어머니와 친하게 지낸 그 아저씨뿐이었기에 대뜸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설레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가물은 아시아 출장이라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마트의 시스템 변화단 일이었고 나머지는 휴가로 제기라가 돌아가기로 했기에 짐도 가득 실어온 참이었어요. 그렇게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주변을 열심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도시에 온 것처럼 웅장하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은 미국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장관이었어요. 게다가 서울로 들어오면서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 가득 들어차니 신세계 같은 공간의 산과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정의로웠던 솔직히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좀 걱정을 했거든요. 10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가 사는 곳이기에 당연히 복잡하고 시끄러울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서울은 다른 여행지들과 다르게 수많은 다른 모습을 품고 있었어요. 낮에는 한가하고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밤에는 떠들썩하고 흥겨운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성막꽃 같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나무와 꽃이 가득한 공원이 종종 보여지니 더욱 좋았어요. 게다가 모든 순간 그 풍경에 압도될 것 같은 아름다움에 벅찬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정도였죠. 첫인상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요. 전학을 위해 한국 나로 갔을 때는 한국의 풍경보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가득 찬 신뢰에 더욱 놀라고 많았죠. 저희를 안내한 담당자는 오히려 셀프 계산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저는 월마트 셀프대에서 종종 벌어지는 쿠폰 사기나 잔돈 절도 같은 일은 없는지 한국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웃으며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실수를 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멍하니 안내자를 따라다니다가 순간 친구의 부탁이 생각났어요. 한국 마트에 가면 꼭 사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사려고 지갑을 꺼내 들었어. 친구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부탁받은 것들도 있어서 이것저것 신경 써서 보느라 지갑이 사라진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그제서야 지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됐어요. 보통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지갑 안에는 환전한 직후라 제법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경찰 도착했고 그들은 침착한 대응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분명히 마트 안에서 지갑을 꺼낸 적이 있으니 이곳에서 잃어버렸을 거라고 말했죠. 그들은 잠시 상의하더라도 향했어요. 그리고 곧 직원들에 의해 안내 방송이 흘러 나오더군요. 저는 솔직히 방송 하나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CCTV 돌려보는 게 더 빠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제 지갑을 가지고 불시물 센터로 왔더군요. 지갑 안에 내용물이 그대로 있다는 걸 확인한 저는 무척이나 놀라고 기쁜 마음에 지갑을 찾아준 여성에게 달아나 손을 잡고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 여성은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험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가슴이 뭉클해졌다면 커녕 지갑조에 그요 불시물을 주어서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게다가
경찰분들에게 절도라는 경범죄에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렸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한국의 양심을 몸소 체험한 저는 이제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그날 저녁에 모두 사라졌죠. 한밤중 어두운 밤거리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직접 목격하고 너무 놀랐거든요. 처음에는 걱정이었어요. 저 여자들 괜찮을까? 혹시라도 반격범죄에 노출이라 되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으로 걱정했는데 제 걱정이 무색하게 혼자 밤거리를 걷는 여자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끼리 가벼운 차림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모습이나 커피를 마시며 돌아다니는 모습까지 제 눈에는 그저 비현실적인 풍경일 뿐이었거든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생활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국의 경찰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였다. 차를 돈다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관제실에서 수많은 CCTV 모니터링하고 차량 번호까지 이식되어 추적이 가능한 것을 보고 설마 정말 이럴까 하고 의구심이 들었었죠. 그게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치안이 좋으니 한국은 범죄율이 낮고 건보율 높은 안전한 나라로 유명해진 거겠죠. 미국이나 유럽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CCTV 있는 곳을 많이 꺼려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 보면 정말 이들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처럼 느껴지더군요. 섬의 전반에 깔린 이런 시내의 분위기가 인위적인 정책이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정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보는 한국 섬유와 한국인들은 제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이곳에서 신뢰받는 섬의 구서민이 되어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저는 첫째 날과는 다른 마트로 향했어요. 이곳은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곳이 많아서 다른 판매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렇게 전자기기 판매 구역을 둘러보는데 삼성 핸드폰이 눈에 띄더군요. 확실히 삼성의 핸드폰들은 디자인이 좋고 혁신적인 부분이 많았어요. 저 키는 핸드폰을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지련이 시끌시끌해서 눈을 돌려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확인해보니 삼성본사에서 업무차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제 눈에 익숙한 한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제가 알고 있던 그 삼성 아저씨였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먼저 바라다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너무도 놀라며 내 기쁜 얼굴로 제게 여기는 무슨 일이냐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의 판매 시스템을 전학하고 출장을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저녁에 식사라도 함께 하자며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고 말해줬어요. 아저씨는 아버지가 없는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마치 친딸처럼 다독여주고 상담도 많이 했죠. 무뚝뚝한 모습의 이면에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날 저녁 아저씨는 저를 한정식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끊임없이 나오는 반찬과 요리를 보며 저는 심각하게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아저씨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말해주었어요. 야채가 많았는데 야채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죠. 그리고 이내 저는 조심스럽게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돌아올 거였으면 미리 엄마에게 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아저씨가 난처한 얼굴로 웃으며 그러더군요. 아저씨도 부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 하나뿐인 딸이 외국에서 사는 거에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엄마와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사실 이야기를 몇 번이나 꺼내했지만 웃으며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며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 날까지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대신 작은 편지를 남겼다고 했는데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니 치한 얼굴로 편지가 누락됐다고다며 아쉬워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진 않았는지 모르셨죠. 아저씨의 딸은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이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한국에 돌아온 뒤로 내내 저희 엄마를 마음 한 구석에 두고 사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만큼이나 딸처럼 아끼던 제가 어떻게 자랐을지 궁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월마트에서 일한다고 하니 무척 놀라며 괜찮냐고 걱정해 주셨어요. 여전히 마음이 따뜻한 아저씨를 보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줬죠. 저는 더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한 사람 몫을 하게 됐다고 말이죠. 그런 제가 잘 자라준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는 아저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야기하더군요. 사실 독한 마음을 먹고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점을 떼놓고 왔지만 정작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후회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든 사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요. 그리 아직도 여전히 그리워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이죠.
그 말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아저씨의 지갑 속에는 저희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고스란히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야 아저씨도 그 당시에 마음을 굳게 먹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리워할 줄 알았다면 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아저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니다. 한국의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정말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특히 길거리마다 꼭 하나씩은 있던 무인 점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감시하지 않고 직원이 없는데도 정직한 계산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 식과 양심을 보며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지로 선진국이라 다른 나라는 위대한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가 셀프 계산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총기와 마약이 없어서 굉장히 안전한 이 섬해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총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냐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청원 경찰로 일하며 총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총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어릴 때부터 없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한국처럼 총기 자체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총으로 안전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게다가 마약 문제 또한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위례용 마약지하도 무조건 병원을 통해 처방전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게다가 병원 내에서 마약류 진품제는 개수를 정확하게 체크할 정도로 오남용에 주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마약 중독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킬 수 있을 낌있다요. 적어도 길거리 곳곳에 멈춰서서 마약을 흡입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건강하고 깨끗한 섬에는 섬의 구조물의 신뢰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희 마트는 보내드려 만들었던 셀프 계산대를 없애거나 그 계산대를 감시하고 확인하기 위한 직원을 더 충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무인 계산대가 여기저기 들어서는 한국의 판매 시스템은 정말 전혀 다른 세상으로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에 오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건 한국의 판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월마트에 접목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 셀프 계산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3회 구성원의 신뢰가 없다면 한국에서처럼 셀프 계산은 저희 미국에 접목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버렸죠.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마트 입장에서 좀 도둑이나 사기꾼이 많아지는 요소가 생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의 마트에서는 왜 셀프 계산대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보니 애초에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지더라고요. 오히려 캐시의 부담이 줄고 계산이 빠르게 되어 더 나은 환경이 되었다고 주모하더군요. 그 대답에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죠.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면서 저희 마트가 원했던 그 결과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빛을 보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한숨이 나오더군요. 어떻게든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려 그나 주문 물건은 주인에게 올려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 미국에서 무인 점포나 셀프 계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처럼 섬의 구성원들의 신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강한 섬에여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여행하는 내내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을 할 수 있었죠. 한국의 전통적인 공예품을 사서 돌아오는 내내는 어머니에게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까 고민했어요. 그만큼 아저씨와 어머니의 시간은 즐거움과 아쉬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작은 선물을 보면서 진심은 통할 거야 생각하며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먼 길을 다녀온 저에게 어머니가 포옹을 해주셨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산 물건을 어머니에게 먼저 드리고 칠전병 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말했죠. 그리고 반대편 손에 들린 선물을 어머니에게 건어 선물을 이렇게 많이 사왔냐며 그래도 주는 거니 받는다는 어머니가 선물 안에 보고는 피식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편지를 쓴 거냐고요. 사실은 제 편지가 아니라 아저씨의 편지였는데 말이죠. 아저씨가 그 선물과 함께 편지를 써서 제게 부탁했었던 이걸 무사히 저희 어머니에게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고요. 만약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냥 지나간 2년이 전 선물로 받아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해요.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아저씨와 우연히 만나게 된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어머니는 잠깐의 침묵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제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저씨와의 헤어짐이 어머니에게도
큰 후회와 그리움을 낳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저씨가 남긴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물었는데 어머니가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그간의 슬픔과 그리움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사랑 가득한 내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만간 미국으로 오겠다고 만약 여전히 자신에게 따뜻하고 모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날 당신이 남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 이야기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며 어머니를 가슴 다들 안아 들렸어요. 아저씨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행은 참 많은 것을 남겨주었어요. 어머니와 아저씨의 행복한 추억과 재회는 물론이고 한국에서의 따뜻하고 설레는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멀마트의 안전정책, 특히 경찰관 파견 정책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게 된 계기가 되었죠. 물론 한국처럼 단번에 안전한 마트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출장으로 방문한 한국에서 느낄 시민들의 높은 의식, 뛰어난 치안 시스템,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놀라운 교육 수준과 상식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특공대 윤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